사장님들 상담을 많이 받아요. 받다 보면 아주 기초적인 거, 이 기초적인 걸 놓쳐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깊은 내용보다도 사장님들이 실수할 수 있는 이 기초적인 거, 이것만 꼭 해놓으면 웬만한 건 다 커버할 수 있는 거, 요 핵심적인 건 꼭 아셔야 돼요. 자, 우리 근로계약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좀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 사업장에 소위 말해서 정규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루에 8시간, 일주 40시간 근무하시고 그 이상, 또 그 이상 그 기준으로 근무하시고 계약 기간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무기직이죠. 계약 기간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이제 통상근로자, 사회에서는 정규근로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규직. 이 정규근로자, 이 통상근로자 계약서 안 썼을 때는 처벌이 벌금이에요. 벌금. 500만 원의 벌금입니다. 근데 우리 사업장에는 이 정규 말고 소위 말 알바생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계약직들. 계약 기간을 정한 사람, 기간제 근로자. 근로시간이 짧은 사람, 단시간 근로자. 우리 알바생들은 대부분 기간제나 뭐 단시간에 다 해당이 될 거예요. 이 사람들 계약서 안 쓰면 처벌이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예요. 과태료는 행정벌입니다. 안전벨트 안 매고 가다가 걸려요. 그럼 뭐 내요? 벌금 내요? 과태료 내요? 과태료 내요. 과태료는 10,000번을 받아도 저의 신상에는 지장이 없어요. 벌금은 전과가 날리는 거지만. 근데 과태료나 어쨌거나 돈이 나가잖아. 그죠? 실무에서는 500만 원까지 부과하진 않습니다. 왜? 우리 사장님 바빠서 못 썼겠지요. 초범이네. 처음 걸렸어. 그리고 애 한 명이네. 이거 나왔다고 500만 원씩 부과하진 않아요. 과태료는요, 제가 보니까 한 190만 원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저기 정규근로자 계약서 안 쓴 거는 벌금 30만 원 벌금 맞으신 사장님도 받고 50만 원 벌금 맞은 사장님도 봤어요. 근데 과태료는 제가 제일 적게 보기 한 18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계약서 한 장 안 써서 내가 월급을 준 것도 아니고 임금 안 준 것도 아닌데. 그래서 반드시 계약서 써야 돼요. 반드시. 두 번째, 쓰면은 교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교부 받았다는 게 입증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증거를 남겨놔야 돼. 증거를. 어떤 사업장 갔더니 근로계약서 교부대장이 돼서 주면서 사인해라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너무 번거롭게 하지 마시고요. 계약서 작성하시면 계약서 제일 하단에 한 줄 적어요. 본 계약서 한 부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거기 이름 사인하면서 거기도 같이 사인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사인한 다음에 어떻게? 복사해서 한 부를 교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약서 썼어. 그리고 나서 교부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쥐가 물고 가지 않게 땅속에 묻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잊어버리지 않게 잘 보관을 하셔야 돼요. 그럼 계약서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쓸 수 있느냐? 우리 근로기준법에 보면 계약서 쓸 때 반드시 이 내용은 계약서에 포함을 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이 위쪽은 정규근로자, 아까 말씀드린 정규근로자, 통상근로자 계약서에는 위 4가지 항목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래쪽은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이런 비정규직들이죠. 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이 6가지 항목이 계약서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이 4가지 항목에서 2가지가 추가된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항목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근로계약서에 빠지지 않았느냐, 이거 누락해도 처벌이 되거든요. 필수 기재사항 누락으로 처벌이 될 수 있으니까 이 항목이 꼭 들어가게 작성을 하셔야 돼요. 임금, 월급, 주급, 시급, 1급 어떻게 계약을 했든 그걸 적으라는 거죠. 적는데 만약에 월급으로 계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알바생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시급으로 하시겠지만 월급으로 계약하는 경우에 이럴 수 있죠. 이 사람 근로시간 10시부터 10시고 주 6일을 일합니다. 그거 다 하면 300만 원 줄게. 이렇게 계약들 하시죠. 이렇게 계약하시면 안 돼요.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면 한 달에 급여를 줘야 되는 기준 시간이 209시간이에요. 주일을 포함해서 209시간은 기본이 되는 거고 그 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다 연장 근로가 되는 거예요. 시간 외 근로. 이 시간의 근로는 어떻게? 1.5배를 줘야 돼요. 월급제로 계약을 할 때 대부분 사장님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10시부터 10시까지 주 6일 일해서 300을 준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계약서 쓸 때는 이거를 3분 놔야 된다는 거죠. 총액은 300인데 그 중에 기본급이 얼마고 시간의 수당이 얼마고 그래서 합계가 얼마다 이런 계산이 좀 들어가게끔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임금의 구성 항목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임금의 구성 항목 그리고 계산 방법, 지급 방법을 명시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제일 조심하셔야 될 거, 최저임금 위반하면 안 돼요. 그럼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 계약을 했어요.
160만 원 계약을 했습니다. 작년 2018년에는 괜찮죠. 최저임금 위반이 안 돼요. 그 정도면. 2019년에는 기본이 174만 원이 조금 넘어요. 그쵸? 네. 근데 아예 몰라. 나는 작년에 계약할 때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는 160을 주기로 계약을 했으니까 2019년 1월, 2월에도 난 160을 주겠다. 이렇게 줘버리면 어떻게? 최저임금 위반되죠. 최저임금 위반되면 처벌됩니다. 처벌. 어떻게 처벌될까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이에요. 처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계약하실 때 최저임금 위반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급여를 이제 결정을 했으면 몇 시간 일할지를 또 약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정근로 시간, 휴게 시간, 이것도 또 하나 골치 아픈 거예요. 휴게 반드시 줘야 돼요. 어떻게?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를 부여하셔야 됩니다. 9시부터 1시 반까지 일하고 1시 반부터 2시까지 쉬다가 가. 그죠?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사장님 계세요. 안 됩니다. 휴게 시간은 근로시간 중에 줘야 돼요. 시작할 때, 끝날 때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휴일. 저게 이제 우리가 주휴수당하고 관련된 문제죠. 일주일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월요일부터 해서 금요일 또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해라. 그 근로일을 다 근로하면 뭘 준다고요? 주휴수당을 줘야 돼. 그래서 자, 우리 사업장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하고 월요일 쉰다 이거예요. 그럼 월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면 돼. 그래서 이거는 급여의 유급으로 계산해서 주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서 쓸 때 이 주휴일이 언젠지를 반드시 명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연차 유급 휴가예요. 근로자 수가 5명이 안 되는 곳을 우리가 4인 이하 사업장이라 부르는데요. 5명부터는 연차 휴가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연차 휴가도 반드시 줘야 돼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여기서 두 가지가 추가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이것도 추가적으로 기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그 사장님들 제일 고민스러운 게 주휴수당이잖아요.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시는 거죠. 자, 주휴일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어요. 1주간 출근하기로 약속한 날 다 출근하면 주휴를 줘야 된다. 그죠?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그래서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 주휴는 몇 시간 줘야 될까요? 하루에 8시간 일하는 분이니까 이분은 8시간의 주휴를 줘야 돼요. 만약에 5시간씩 주 6일을 일하는 사람은 5시간 주시면 적게 주시는 거예요. 5시간씩 6일 일했어. 그럼 이번 주에 30시간 일을 했으니까요. 통상 근로자들은 5일 일하잖아요. 나누기 5를 하면 돼. 30시간 나누기 5. 그러면 6시간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주휴를 6시간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0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한다. 주 40시간 훨씬 넘잖아요. 하루에 막 10시간씩 일을 해. 휴게 시간 빼도. 이 사람 주휴는요? 8시간까지만 줍니다. 법으로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넘는 사람들은 주휴를 8시간만 주면 되는 거죠. 단시간, 근로시간 짧은 사람은 어떻게 줄 거냐? 1일 소정 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 근로 일수로 나눈다. 그러니까 4주간을 평균하는 거예요. 4주간 동안 너 몇 시간 일했니? 그리고 통상 근로자는 여기서 4주 동안 며칠 일했더라. 나눠서 계산하는 건데 근무 패턴이 똑같으면 4주를 하나, 1주를 하나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누기 5일 하면 간단하게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휴수당이 산정이 됐어요. 그러면 줘야 되겠죠. 다만 최저임금 위반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주 6일을 일해, 이 사업장은. 그럼 10시간씩 주 6일이라면 일주일에 60시간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68시간분 급여를 줘야 돼. 일주일에, 그죠? 그거를 월로 환산했더니 296시간이 나옵니다. 그럼 209시간은 기본으로 주고 87시간, 저거는 뭐다? 시간 외 근로다. 4인 이하 사업장은 이 50%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87시간이면 87시간 분만 주시면 돼요. 다만 5인 이상은 10,000원 곱하기 87시간 곱하기 1.5 이렇게 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일단 이만큼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줘야 돼요. 그럼 수당만 주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법으로 시간 외 근로를 딱 제한을 시켜놨어. 시간 외 근로는 무한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요거 넘으면 안 돼! 딱 제한을 뒀습니다. 일주일에 12시간까지만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지금 87시간이잖아요. 법을 위반해서 훨씬 더 많은 근로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87시간에 대한 수당도 줘야 되고 52시간 넘어간 거에 대한 처벌도 받아야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된 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 40시간 그리고 합의하면
12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근로자 수에 따라 요 시행 시기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30일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하면 이 일주일에 12시간까지 더 할 수 있는 거에다가 8시간을 추가해서 더 할 수는 있어요. 다만 그게 한시적인 거라 기간에 제한이 있다 이거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법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법정 공휴일. 이건 지금 현재 관공서에만 적용이 돼. 공무원들한테만. 그런데 5인 이상 사업장 2022년 1월 1일부터 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여기 있는 사업장들에게도 다 적용이 돼요 이제. 자, 여기 우리 연소근로자들 쓰실 때 근로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 버렸어요. 1일 7시간, 1주 35시간까지만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동의 받아서 하루 1시간씩 해갖고 일주일에 5시간까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법이 바뀐 것들이 좀 있는데요. 우리 사장님들 관심 있는 이거죠. 건강보험료 인상. 우리 보험료 4대 보험 가입해서 내야 되잖아요. 건강보험료가 올해 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사장님도 산재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근로자들 산재보험료 어떻게 책정되냐면 근로자 급여에 따라서 보험료가 산출이 되는데 사장님들은 급여가 아니고 등급이 있어요. 등급. 1급부터 쭉 있어요. 1등급 얼마, 2등급 얼마, 3등급 얼마. 그러면 그 등급을 지정을 해서 들어갈 수가 있죠. 작년부터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있는데 근로자가 30인 미만인 사업장 아마 대부분이 다 해당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을 해줍니다. 얼마? 최대 13만 원까지 참고하시고, 두 번째가 이게 이제 핫한 장려금인데요. 34세 이하의 근로자를 채용을 하면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지원금 금액이 커요. 한 달에 75만 원, 1년에 900만 원, 이걸 3년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장에 해당이 되면 이런 분들 뽑아서 이 지원금 혜택 받으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두루누리 사업에서 4대 보험 지원해 주잖아요. 고용보험하고 국민연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이것도 해당되시는 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4인 이하 사업장이 좀 있으셨는데요.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근로자 수 계산하는 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근로자라는 표현을 써요. 이 상시는 뭐냐? 항상 상자예요. 항상 있는 근로자 수가 몇 명이냐는 거죠. 우리 사업장에 월, 화, 수에 A, B, C라는 세 사람이 근로를 합니다. 목, 금, 토에 가나다라는 세 사람이 근로를 해요. 그럼 우리 사업장에는 전체 서로 다른 6명이 일을 합니다. 이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몇 명일까요? 상시 근로자 수는? 그렇죠, 3명. 항상 3명이 있는 거예요. 자, 이 근로자 수 산정할 때는 연인원 계산법이라는 방식으로 산정을 하는데 오늘 우리 사업장이 4인 이하 사업장이냐 5인 이상이냐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제부터 한 달을 따집니다. 매일매일 몇 명씩인지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 달치를 합산을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사업장 문 열고 가동한 날짜 수, 가동일수로 나눠요. 계산했는데 그럼 4.8명인데요? 소수 좀 버리고 계산합니다. 소수 좀 버리고. 그럼 4인 이하, 5인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설령 계산상 5인 이상이 나오거나 4인 이하가 나오더라도 그게 2분의 1을 넘으면 2분의 1이 안 되면 빼줘요.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봤는데 2명씩 있다가 마지막에 10명씩 됐어요. 계산해봤더니 5.2명이다. 근데 10명 된 구간이 전체 2분의 1이 안 되면 이건 4인 이하로 와버린다는 거지. 자,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추후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우리 저기 배민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